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내년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 K2 전차 수주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가 K2 전차를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 많이 도입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구매 물량을 50대 정도로 추정했으나 루마니아의 전체 도입 규모를 고려할 때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난 5월에 있었던 K2 전차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 장면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환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현대로템은 루마니아군과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실거리 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는데요. 넓디 넓은 루마니아 평원에 태극기와 루마니아기를 꽂은 K2 전차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 하늘에서 본 K2 전차 연속 실사격 모습은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듭니다. 2km 멀리 떨어진 관역을 K2 전차는 백발백중 맞춰버립니다. K2 전차의 뛰어난 모습에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시연이라기보다는 K2 전차 갈라쇼네요. 멋지다. 정말이지 가슴이 웅장해진다. K2 전차 흑표. 우와, 전차 한 대로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하다니 대박. 어떻게 쏘고 나서 저리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건지. 타국 전차, 특히 중국 전차 본 적 있는데 완전히 인사하던데. 이처럼 K2 전차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수출까지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전차는 자신들의 앞마당에서 손님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공개 망신을 당해 화제가 됐습니다. 수출을 위한 테스트도 아니고 자국에서 개최한 에어쇼에서 시연을 벌이던 중에 대망신을 당한 것인데요. 주하이 에어쇼 기동시범 도중 퍼져버린 중국 주력 전차의 황당한 이야기, 그리고 유럽에 이어 한국 K2 전차를 원하고 있는 중남미의 이 나라는 어디인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중국 주력 전차 VT4에 대한 이야기,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수출용 전차로 만든 VT4 전차의 최신 개량형이 주하이 에어쇼 기동 시연 중에 고장으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바로 일어선 것도 아니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VT4 전차는 시연 중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그만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에 의하면 해당 전차는 시연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 타고 있었던 승무원들도 끝나는 시간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람객들은 이번 사건이 러시아 탱크 바이애슬론에서 96식 전차가 보여준 구력을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면 VT4 전차가 일반 자동차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언덕을 오르지 못하고 시동이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뒤로 밀려버립니다. 전차들의 화력을 화끈하게 보여주는 시연이었는데 그것도 제일 중요한 주력 전차가 야트마한 언덕을 오르지 못하고 시동이 꺼져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랬으니 승무원들이 부끄러워서 시연이 끝날 때까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욕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탱크 바이애슬론에서 중국은 96B 전차를 가지고 참가하더니 달리던 중 전차에 보기륜이 빠지는 굴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제에 대해서 빨리 만들기는 하는데 마무리가 허술하다, 중국제는 역시 중국제다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중국의 VT4 전차는 현재 태국, 파키스탄, 나이지리아에 수출된 96식 전차의 개량형 모델입니다. 중국은 이 전차를 홍보하면서 이 전차가 성능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 전차가 시연 중 그냥 주저물러 앉음으로써 신뢰성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듯합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중국이 국제 무기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상황에서 중국 군사 수출품의 신뢰성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사건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중국제는 중국제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VT4 전차를 더 도입하려다가 기존 수량만 도입하기로 선회했다는 후문입니다. 2021년 파키스탄에서 거행된 국경일 행사에서 파키스탄의 독립과 이슬람 공화국 선포를 기념해 치러진 행사가 차이나로 점철되자 파키스탄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을 그새 잊은 모양입니다. 당시 파키스탄 국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야 할 이 행사는 오성홍기와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체계들로 점철됐고 파키스탄은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더 많은 중국제 무기를 사들였다는 사실을 이번 열병식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안 그래도 1대1로로 국가 경제를 거덜낸 파키스탄 정치권에게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인데요. 그런 일을 겪고도 여전히 중국제 무기들을 구매하다니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습니다. 태국도 처음에는 중국제 전차를 100대 이상 대량 도입할 것처럼 하더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지금은 다른 전차를 알아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의 K1 전차를 중고로 구입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중국 영향력에 있던 다른 국가들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페루입니다.
러시아, 중국의 뒤통수를 치고 한국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육군 주력 지상무기인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의 남미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얼마 전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무기에 대한 총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5월 페루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해 중남미 시장 최초 진출을 성공한 데 이어 이번 협약 체결로 K2 전차와 계열 전차, 차륜형 장갑차, 후속 물량 등 지상무기 체계 전반에 걸쳐 공급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페루의 K2 전차 도입이 확정되면 중남미 국가로서는 최초로 한국에 K2를 도입하는 나라가 됩니다. 페루가 한국으로부터 전차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페루의 주력 전차는 T-55입니다. T-55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소련이 개발한 전차로 현대전장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T-55는 1000m만 떨어져도 명중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실전에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더구나 프랑스제 경전차 역시 1950년대에 개발되어 노후화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페루 육군에 있어 새로운 전차 도입은 발등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페루는 중국이 1대1로 허브 역할을 위해 공을 들여왔던 곳이었습니다. 얼마 전 페루에서 중국이 13억 달러를 투자한 초대형 항구 찬카이항이 공식 개항했습니다. 중국은 찬카이 프로젝트를 출발점으로 삼아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잇는 새로운 해상, 육상 회랑을 페루와 함께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을 만큼 페루 찬카이항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찬카이항에 관해 1대1로 공동건설 핵심 프로젝트이자 남미 최초의 스마트 항구라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리마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찬카이항은 중국 항만 운영사인 코스코 시핑이 시설 지분 60%를 소유하고 운영도 담당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공을 들여온 페루인데 페루가 중국제 전차를 도입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중국으로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페루는 지금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주력 지상무기인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의 페루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는가 하면 해양방산에서는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잠수함 공동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앞서 4월 시마조선소로부터 6,406억 원 규모의 함정 내척 현직원 조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HD현대가 함정 공동생산에 이어 잠수함 공동개발까지 맞는 것이 유력해지면서 중남미 해양방산 공략에 우위를 점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항공방산에선 전투기 부품 공동생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페루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도입을 확정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페루 국영항공기업 세만이 KF-21 부품을 페루 현지에서 공동생산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현재 페루 공군의 KF-21과 다목적 전투기 FA-50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제 전투기, 전차 등 주요 방산무기 교체가 시급한 페루를 남미의 생산기지로 거점화해 또 다른 남미 국가들에게 한국 방산을 알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